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의 조용한 진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파이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이의 변화는 단순히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시스템의 철학과 인간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30번 채굴 규칙의 폐지입니다. 한때 파이오니어들은 30회 이상 채굴해야만 메인넷 지갑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파이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안정화되었습니다. AI 기반의 KYC 시스템과 실시간 이상 계정 탐지 알고리즘이 구축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위적인 제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파이의 시스템은 스스로 신뢰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즉, 기술이 사람을 대신해 신뢰를 판단할 수 있게 된 순간 30번 채굴 규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규칙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자 경험의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신규 유저들은 가입하자마자 바로 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앱디앱을 사용하고 파이로 송금과 수신을 즉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 초창기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웹을 탐험할 수 있게 된 순간과 비슷합니다. 사용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갑이 곧 신분증이 되고 스마트폰이 곧 금융기관이 되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은행 시스템은 왜 이토록 느리고 비효율적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은 너무 오래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제 송금망은 1970년대에 설계된 SWIF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송금이 중간은행을 여러 번 거치며 매 단계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심지어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습니다. 즉, 금융 시스템은 이용자보다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관의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송금은 느려지고 수수료는 비싸며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이용한 송금은 중간 은행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초 만에 국경을 넘어 자금이 이동합니다.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무료 송금이 가능한 시대가 진짜 올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파이의 송금은 단순히 돈의 이동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입니다. 은행이 중개하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직접 연결되는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파이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경제적 자유의 복원입니다.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경제적 정의 이코노믹 저스티스입니다.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 부자에게는 편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리합니다.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지역, 송금 수수료가 하루 임금보다 비싼 나라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금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금융 접근성의 민주화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더 이상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되는 세상. 파이는 그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첫 번째 디지털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파이페이 버전 2파이페이VE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상인들이 파이코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파이 결제가 복잡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점용 결제 앱과 QR 시스템이 정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카페, 미용실, 온라인 스토어 등 다양한 업종에서 PEP 결제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법정화폐와의 교환 기능도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실생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파이는 더 이상 블록체인 속 가상의 화폐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파이페이 버전 2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로의 진입 선언입니다. 이제 파이는 온라인의 화폐가 아닌 오프라인의 화폐가 됩니다. 누군가는 QR을 찍고 누군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또 누군가는 그 코인으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 순간 파이는 경제가 되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왜 필리핀, 아프리카, 인도 같은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지역들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은행 계좌를 가진 인구 비율이 30%도 되지 않으며
대다수는 현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80% 이상입니다. 즉, 파이의 생태계가 뿌리내릴 완벽한 토양인 셈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각국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이들 지역의 소상공인, 농부, 자영업자들이 직접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가 글로벌 시장의 틈새가 아닌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이 이런 금융 접근성 확장을 통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돈이 빠르게 움직이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송금이 빨라지면 거래가 늘고, 거래가 늘면 생산이 활발해지고 소비가 증가합니다. 특히 파이 생태계는 소상공인과 농장주, 지역 상권 등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간 수수료에 발목 잡히지 않고 빠르고 투명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 흐름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는 혁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오니어들이 매일 채굴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하루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매일 채굴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단순히 코인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이 네트워크의 일부다라는 참여의 선언입니다. 이 지속적인 참여는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매일 수천만 명이 동시에 버튼을 누르는 그 단순한 행위가 블록체인의 분산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 결과 파이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간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파이코인이 아무리 가능성이 높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가격은 급등할 수도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 역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반드시 잃어도 되는 돈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구조적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는 지금 빠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신뢰, 인간의 참여, 그리고 경제적 정의,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파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누구나 금융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